99쪽에 거래가액 등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거기는 18회만 나와 있지만 가끔 출제가 돼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기준점은 여기입니다. 2006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6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거래를 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글씨가 뭐 이래 증 정보를 등기소에 첨부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라는 것을 등기 신청 시에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안에는 거래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거래 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등기소에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첨부가 되면 등기관은 등기부에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권리자 및 기타를 쓰는 칸이 있어요. 이 기타란에 기타 칸에 거래 가액을 기록합니다. 이를 거래 가액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거래 가액의 등기. 그래서 갑과 을 간의 거래 금액을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투기를 방지할 목적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부동산이 수개인 경우 그러면 하나의 금액으로 이걸 다 해결할 수 없겠죠? 부동산 개수마다 할당된 금액이 따로 있겠죠? 맞습니까? 또는 이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이때도 하나의 금액으로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마다 할당된 금액이 따로 있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목록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목록으로.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매 목록을 첨부하는 겁니다. 매매 목록을. 즉 부동산마다 할당된 금액이 얼마인지 당사자마다 할당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이 목록으로서 제출을 해야 돼요. 이때는 마찬가지로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이 매매 목록에 번호를 기록해야 됩니다. 번호. 그러면 이 번호가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되면 이 번호를 보고서 이 부동산마다 할당된 금액이 얼마인지 당사자마다 할당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 매매 목록과 거래 가액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길 겁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그냥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게 궁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안 궁금하세요? 네, 요걸 궁금해 하셔야 돼요. 이 일정한 경우, 즉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나 매매 목록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냐, 이게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이거 첫 번째, 등기원인 증서가 또는 등기원인 증명정보라고도 부릅니다. 등기법과 규칙에서는 등기원인 증명정보로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아직 등기예규에서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혼용해서 씁니다.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계약서이고,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그때만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나 매매 목록을 첨부하는 겁니다. 다 서브노트에 다 있습니다. 이거 다 그려놓았어요. 그 안에다가. 그렇죠? 네. 그러면 2006년도 1월 1일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거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계약서일 때만 첨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등기원인이 매매이지만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라고 한다면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등기원인이 매매일 때가 아니라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계약서일 때,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증서. 그렇죠. 따라서 등기원인이 설령 매매라 할지라도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라고 한다면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만 이걸 첨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첨부할 필요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갑구라는 거. 을구라고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갑구입니다. 갑구.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갑구겠죠. 또한 이것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하나의 거래신고 필증 정보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목록으로 만들어진 매매 목록을 첨부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을 보시면 등기신청의 치하가 나오는데 등기신청의 치하는 치자는 치할 치자고 하자는 아래 하자예요. 등기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했다가 그 신청 정보를 다시 끌어당겨서 아래로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등기신청의 치하라고 부르는데요. 이 치하는 민법상의 취소로 볼 것인지, 민법상의 용어인 취소로 볼 것인지, 행정법상의 용어인 철회로 볼 것인지, 요게 문제가 됩니다. 민법상의 취소로 볼 것인지, 행정법상의 철회의 개념으로 볼 것인지, 요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취소와 철회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취소는 법률행위 효력이 일단 발생합니다. 법률행위 효력이 일단 발생한 후에 취소에 의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취소예요. 철회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것이 바로 철회입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이 취소의 경우에는 법률행위 효력이 일단 발생했죠. 따라서 등기관이 신청 정보를 확인을 한 겁니다. 일을 한 거예요. 따라서 취소가 있을 때는 신청 정보 사용이 됐으니까 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일을 했기 때문에 등기 수수료도 돌려주지 않아요. 첨부 정보만 돌려줍니다. 사용하지 않은 첨부 정보만 환부가 됩니다. 그게 취소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철회의 개념은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니까 등기관은 일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신청 정보도 환부가 되고 첨부 정보도 환부가 되고 수수료마저도 환부가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어느 것으로 보느냐? 이걸로 봅니다. 등기 신청의 지하는 철회로 봅니다. 철회 기억하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에서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효력을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대리인은 그 취소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겠죠. 따라서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취소에 대한 특별한 대리권 수여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철회도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수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때 대리인이 취소하는 게 아니라 갑과 을이 등기 신청을 취소할 때 만약에 갑이 단독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철회를 하게 되면 치하를 하게 되면 요 을에게는 뭐가 발생합니까?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등기 신청의 치하는 양쪽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한쪽만이 치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이 다 치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줄 부분이 있죠. 등기권리자, 등기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한 치하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읽어보시면 될 텐데요. 3번을 보시죠. 일부 치하. 여러 개의 등기신청 사건에서 하나를 치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 개의 등기신청 사건에서 하나 치하는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의 등기신청 사건에서 일부를 취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기신청 사건 하나죠. 그런데 거기서 지료만
쏙 빼서 취할 수가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일이 복잡해져요. 따라서 일부 취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그 한두 개의 신청 사건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그 일부만은 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의 보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보자는 보충한다는 얘기고요. 정은 정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기 신청의 내용을 보충해서 정정하는 것을 등기 신청의 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그 기록해야 될 내용을 잘못 기록했다든지 아니면 빼먹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등기관은 판단을 합니다. 그냥 거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정명령을 내릴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정명령을 내려야 될 의무가 등기관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을 각하해도 되고 보정명령을 내려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보정명령을 내릴 의무는 없다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101쪽에 나와 있죠. 보정명령을 내릴 의무는 없습니다. 각하해도 그만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보정명령은 어느 시점까지 해야 되느냐? 보정은 다음 날까지. 거기 당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개정이 됐어요. 보정명령을 내린 다음 날까지.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내린 보정을 명령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명령을 반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다음 달이 아니라 다음 날. 다음 날. 그 다음에 101쪽을 보시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여기 나왔죠.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게 명확한 표현입니까? 명확하지 않은 표현입니까? 대단히 불명확한 표현이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대단히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거를 불확정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민법에도 불확정 개념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네?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재서. 민법에서 판례가 굉장히 많죠. 출제되는 판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불확정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불확정 개념 같은 경우는 판사마다 법관마다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판결이 굉장히 많고요. 논문도 굉장히 많고 따라서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등기법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대단히 불확정한 개념이에요.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판례가 많고 논문도 많고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좀 어려워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실 수 있죠?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걸 한 줄 한 줄씩을 이해하셔야 돼요. 한 줄 한 줄씩. 그래야지만 이게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왼쪽부터 보시면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처분 제한 등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제가 예전에 이런 표를 여러 번 그려드렸죠. 이거는 민법에서도 출제 영순이고 등기법에서도 출제 영순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암기할 때도 됐죠. 네, 부동산 자체의 일부.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일부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자체의 일부. 그 다음에 아래쪽은 뭐였습니까? 부동산 권리의 일부.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분.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가능한가?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가? 처분 제한 등기가 가능한가? 처분 제한 등기는 뭐가 있습니까?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압류 등기 같은 것을
처분 능력을 제한하는 등기, 처분 제한의 등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용의 물건 등기가 가능한가? 용의 물건 등기는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을 겁니다. 이 지역권은 승역지 지역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역지. 그 다음에 용의 채권인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가? 먼저 부동산 자체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가 가능합니까? 네, 안 된다고 했죠? 네. 지분에 대해서 이런 등기가 가능합니까?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러한 등기가 가능합니까? 네. 부동산 일부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승역지 지역권, 임차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민법에서도 출제 0순위고 등기법에서도 출제 0순위입니다. 1순위도 아니고 0순위예요. 여기서 추가가 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때 뭘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도면을 첨부한다고 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의권, 임차권 등기가 될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공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도면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소유권, 보전 등기를 조심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갑을병은 1억 원씩 각출해서 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갑을병은 소유권을 가지겠죠? 소유권을 얼마큼씩 갖겠습니까? 3분의 1씩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을병은 등기소에 가서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보전 등기를 실행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그 다음에 공유,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갑을병은 같이 손을 잡고 등기소에 가서 이 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손 잡고 가서. 손 떨어뜨리면 안 돼요. 꼭 손 잡고 가서. 이때 이 소유권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거 가능합니까? 분명히 물건은, 소유권은 갑을병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갑을병의 이 물건이 전부 제대로 공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보전 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니까 이 개설하는 등기만큼은 물권 변동 과정이 제대로 공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1인이 자신의 지분만 여기다가 등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를 못하는 겁니다. 등기부가 개설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전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보전 등기명인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죠?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하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십니다.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능합니까? 이거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제는 외울 때쯤 됐죠? 제가 세 번째 그리는 거니까. 따라서 불가능했죠? 그러면 근거가 뭐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돼서 이걸 각하하겠다는 겁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부동산 소유권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이거 가능합니까? 소유권 일부니까 지분의 개념이죠. 공유 지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십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이건 나중에 가등기할 때 볼 거예요. 물청에 대해서는 가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가등기라는 것은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죠. 그러면 물청이라는 개념은 본등기 이후에 나타나는 청구권이에요. 본등기 이전에 나타나는 청구권은 뭡니까? 재청이죠.
따라서 가등기는 본등기 이전에 하는 거니까 당연히 채청 단계에서 하는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나중에 가등기 할 때 다시 보실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보시면 채청은 가등기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세 번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이 있습니다. 갑. 그런데 갑이 소유권자인데요. 동시에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따로 있을 겁니다. 여기 채권자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변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변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할 겁니다. 맞습니까?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집행권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집행권원은 뭘 의미한다고요? 판결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소가 제기가 되면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긴 기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길면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채무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을에게 넘어갔죠. 따라서 판결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버려요. 그러면 판결이 확정이 될 때까지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이 채권자가 뭐를 같이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가압류. 기억나십니까?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뭘 신청한다고 그랬죠? 다시요. 그러면 처분을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즉 이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지만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보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가지고 있도록. 보존 소송을 같이 제기하는데 소를 제기하면서 판결서를 만드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존 소송을 같이 제기한다고 그랬죠. 이 보존 소송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때 이 A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고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자신 부동산을 자신의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을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갑이 이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이 권리가 있다가 없어지죠. 맞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니까 강제집행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따라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채무자가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것. 즉 처분하게 되면 있다가 없어지니까 강제집행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이를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처분이라고 한다면 없다가 생기는 건 뭐가 될까요? 취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취득. 그래서 처분의 반대말은 취득이에요. 그런데 취득금지 가처분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렇죠?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채권자가 금지시킬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취득금지 가처분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해준 상태예요. 이것도 재산권입니다. 하나의 권리예요. 재산권입니다. 그렇죠? 이때 요 을은 가등기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요 을에게는 채권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기에 변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을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올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판결서. 판결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죠. 그런데 그 판결이 확정이 되기 전에 요 을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본등기를 하면 권리가 없다가 생기는 겁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거는 가등기 한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없었죠. 그런데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처분에 들어갑니까? 처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처분에 들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이거를 막을 필요가 채권자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죠. 즉 처분금지 가처분의 연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권리를 처분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말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이건 어떨까요? 이 을이 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더라는 겁니다. 또는 다른 자에게 이전을 하더라는 겁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가등기 권리가 있다가 양도나 이전에 의해서 없어지죠. 따라서 이것은 처분에 들어갑니까? 처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처분에 들어가죠. 그러면 채권자는 이 처분을 막을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성립합니까? 성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연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니까 이 이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차이점 느끼실 수 있습니까? 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 그것은 채무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건 처분에 들어가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3번을 보시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없겠죠. 오른쪽을 보시면 가등기상의 권리에 처분을 금지하는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처분한다고 얘기했죠.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인이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가등기 권리자 1000명의 봉등기. 이것도 여러 번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제될 확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씩 기억하실 때도 됐죠? 기억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하고는 싶은데 이놈의 민법 학개론이 걸리죠. 민계공이. 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권자예요. 그런데 이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A, B, C와 3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A, B, C는 1억 원씩 갑출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불할 겁니다. 그러면 이 A, B, C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를 할까요? 가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ABC는 3분의 1씩 가등기 권리를 준공유하게 될 겁니다. 준공유를 하게 될 거예요. 공유라는 개념은 소유권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앞에 준자를 붙입니다. 그러면 공유와 합의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의 목적이 있다면 합의요. 그렇죠. 공동의 목적이 없다면 공유. 그렇죠. 여기에 A, B, C가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취득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건물을 이용해서 도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때 3분의 1 가등기 권리는 준공유겠습니까? 준합의겠습니까? 네? 도업의 목적 A, B, C 공동의 목적 됩니까?
되겠죠? 이때는 준합유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동의 목적이 있다면 준공유, 공동의 목적이 없다면 준합유. 그런데 제가 동업의 목적 이런 문구는 안 썼죠? 그 말은 그럼 목적을 별도로 쓰지 않으면 공동의 목적이 없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준공유가 될 겁니다. 이때 공동의 목적이 없는 요 가등기권자 1인이 전원의 명의로 본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 즉 이렇게 본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 공동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요 1인이 전원 명의의 본등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공동의 목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의 목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건 가능하겠습니까?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공동의 목적이 없으니까 전원 명의로 본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의 목적이 없으니까 자신의 명의만 본등기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수인이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가등기 권리자 전원 명의의 본등기는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돼서 각하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수인이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신청은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합니까? 아까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전원 명의의 본등기 아니 보존 등기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상속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여러 번 강조했죠. 그러면 전원 명의의 상속 등기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보존 등기와 같은 이유죠. 이 물권 변동 과정은 제대로 정확하게 공시가 돼야 되는데 상속분이 있는 1인이 자신의 상속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 다른 자의 상속분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죠. 따라서 이때는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원 명의는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요즘 보겠습니다. 합의의 개념을 명확히 아시면 어려운 게 아닌데요. 아직은 합의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 각, 을, 병이 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공동소유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공동소유 형태는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공유, 그리고요 합유, 총유. 이 세 가지 개념이 있죠. 이 개념은 그 유럽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이건 로마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고요. 요 두 가지는 게르만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요거는 게르만 사회 촌락 공동체의 소유 형태입니다. 게르만 사회의 촌락 공동체의 소유 형태. 요거는 게르만 사회에서의 상속 재산에 대한 소유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거꾸로 얘기했나? 네, 이게 상속 재산. 이게 촌락 공동체의 소유 형태예요. 그런데 이 공유는 개념이 뭔가요? 네, 맞습니다. 지분으로서 소유하는 것이 공유죠. 지분으로서 소유하는 게 공유가 될 겁니다. 이때 이 지분의 이름은 공유 지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합의는 뭡니까? 이것도 지분으로서 소유하는 게 합의라고 했죠. 이때의 지분은 합의 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총유는요? 네? 이거 예전에 했던 거잖아요. 한번 한 기억이 있는데 총유는 단체가 소유하는 겁니다. 즉 갑을 병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가 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바로 총유의 개념이에요. 총유, 촌락 공동체라는 단체가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 단체는 어떤 단체를 얘기합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단체가 저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 지분과 합의 지분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차이점은 여기는 공동의 목적이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경우. 이쪽은요. 공동의 목적이 있는 경우.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공동의 목적이 없다면 공유 지분, 공동의 목적이 있다면 합의 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공유 지분은 가위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도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병도 3분의 1 가지고 있고 갑을병 사이에는 공동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합의 지분은 갑도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도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병도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공동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면 이 갑을병 지분, 이게 공유 지분인데요.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 갑은 자신의 지분을 A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왜 양도할 수 있습니까? 공동의 목적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합의 지분은 자신의 지분을 다른 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양도 상속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공동의 목적이 깨져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놈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깨지겠죠. 따라서 양도와 상속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렇죠? 네. 이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공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양도와 상속이 금지가 됩니다. 양도와 상속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 지분은,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번 소유권 이전 합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갑, 을, 병 이렇게만 기록이 됩니다. 합의 지분은. 지분이 아예 기록되지 않습니다. 지분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지분을 이전한다는 말은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 공유 지분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유 지분은 지분이 등기부에 기록이 돼요. 3번 소유권 이전 공유 그 다음에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합의 지분은 이 공동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양도와 상속이 자유롭다고 했죠. 지분 처분의 자유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나타나지 않죠. 지분 처분은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공동의 목적이 유지가 되는 겁니까? 깨지는 겁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공동의 목적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때는 지분을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으니까 공동의 목적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니까 지분의 이전 등기를 상속인 명의로 해야 되겠습니까? 상속인 명의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또는 경락인에게 지분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지분이 아예 없는데 기록되지 않는데 지분 자체가 기록되지 않으니까 상속인 명의로 지분 이전 등기 해줄 수도 없고 경락인 명의로 지분 이전 등기 해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등기를 해야 되느냐? 지금 지분 이전 등기는 해줄 수 없다고 그랬죠? 하지만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양도와 상속이 허용이 되는데 이런 형식으로 봅니다. 이 소유권자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갑을 병해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갑을 병해서 즉 갑을 병해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A을 병으로 A
을 병으로 등기 명의가 바뀐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때는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합의의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요. 이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합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합의 지분이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양도가 가능한데 이때는 합의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보시면 문제를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가 가능한가? 합의 지분 자체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합의 지분 자체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가압류 등기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락인에게 넘어갔을 때 지분의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이것도 불가능할 겁니다. 왜? 지분 자체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공유지분은 얘기가 다 다르죠? 공유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죠? 따라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또는 지분 이전 등기 다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합의 지분의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합의 지분이 등기부에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지분 이전 등기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무슨 등기 한다고요? 합의 등기명의 표시 등기. 그렇죠. 공유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가능하겠죠. 지분이 등기부에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농경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 등기, 이거 여러 번 봤죠? 네,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는 금지됩니다. 이유는요, 소작제도가 헌법에 의해서 금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작제도가 헌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는데 소작제도와 가장 유사한 등기가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금지시킵니다.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농지에 대한 전세권만 금지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권리는 없어요. 다른 권리에 관한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농지에 대한 지상권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농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 가능합니다. 농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도 소작제도와 전세권과 대단히 유사하죠. 따라서 농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도 금지는 되어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농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는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건 전세권 하나밖에 없어요. 소작제도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구분 건물의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한 경우 토지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한가? 이건 이따가 보실 겁니다. 뒤에 나와요. 네,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